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여기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깜짝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난 3대 지수가 금요일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61%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5%. 이 지난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 나스닥은 이 월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1월은 그동안 AI 고평가 논란이 가득했던 그런 한 달이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하락을 면치 못했지만요. S&P 500은 이날 0.54% 오르면서 다우와 S&P 500 이 두 가지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월말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두 지수의 이 월간 플러스를 만들어냈고요. 그럼 과연 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지난주 금요일 히트맵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 M7 중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만이 1.8%가량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몰린 가운데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 왔었던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날만큼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주들이 특히나 강한 모습 보이게 되면서 이 월마트가 1.3%, 또 아마존도 1.7% 다시 한번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히트맵인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런 장세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 주요 금요일에 나온 이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시각 페더스툴 기준으로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78.5%에 육박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이번 주에 있을 파월 의장의 이 12월 1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이 입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에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에 이 작스 인베스트먼트는 12월 인하 전망에 현재 시장이 리스크 온, 그러니까 이 성장주들과 조금 더 고평가된 이런 종목들에 조금 더 베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덕분에 비트코인도 이 지난 주말 사이에 92,000달러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연말 쇼핑 시즌 사실상 그동안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 역시나 다시 한번 이 투심을 유통 소매주 위주로 끌어올렸는데요. 이 어도비 리서치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이 미국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8% 가까이 올라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사실상 미국에서의 최대 연말 쇼핑 대목인데 여기에 대한 전망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 이상 올라온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상승률이 3%대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에 관세 우려와 여러 가지 비용 증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인들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한 번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CME, 그러니까 역대 가장 큰 최대 상품 거래소죠.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한때 마비, 그러니까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데 바로 운영이 재개가 되면서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 그 중에서도 발열을 관리하는 냉각 관련 장치들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날 시장을 움직인 특징주들,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1.82% 하락했고요. 이 오픈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파트너사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오라클도 해당이 되고요.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등이 있겠죠. 이 회사들이 벌써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해서 이 오픈 AI에 투자한 돈이 1천억 달러, 1천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이런 경고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1천억 달러 규모는요, 이 개별 S&P 500 기업, 예를 들자면 도요타 같은 기업들의 총 부채가
총 1천억 달러에 다다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오라클도 이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오라클에 대한 5년물 CDS 프리미엄이 연율로 1.2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3년 내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게 2008년 당시의 고점인 1.98%포인트를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CDS 프리미엄은 한 기업이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날 것을 대비한 보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런 프리미엄이 벌써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와 오라클, 종전에 히트맵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빨간불을 독보적으로 켜냈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은 내내 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역시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이 아마존을 끌어올렸었는데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온라인 매출이 무려 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그 다음 날이었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도 마찬가지로 4.1%, 특히나 온라인 쪽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10% 가까이 올라섰는데 이 때문에 지난 금요일 월마트와 아마존과 타겟 이런 소매 유통주들은 물론이고요. 이 마스터카드와 비자 같은 카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살짝 문제가 되는 점은 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자체는 늘었지만 이게 돈을 미리 땡겨다가 쓰는 그런 형태의 지출이 늘었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약간의 앞으로도 대출 관련된 움직임들은 리스크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32% 올라섰습니다. 이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대상으로 유럽연합에 이 반독점 관행을 가지고 있다면서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거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오른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또 테슬라도 0.84%, 기본적으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테슬라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북미에서 FSD 버전 14판의 무료 체험판을 출시한다는 소식까지 호재가 겹쳤던 테슬라였습니다. 이어서 세 가지의 주요 기술주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텔인데요. 인텔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10%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여러분께서도 애플 관련된 이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인물이죠. 다 아실 겁니다. 권민치가 이 인텔이 2027년부터 애플에 저사양 M 프로세서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인텔에 대한 투심이 불타올랐는데요. 이번에 공급이 되게 된다면 이 칩의 경우에는 애플의 맥북 에어 같은 이런 약간의 저사양 모델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오른 인텔. 아이온큐 역시 5%가량 간만에 또 좋은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JP모건이 아이온큐 지분을 2분기 들어서 무려 600% 이상 크게 확대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240만 주 가까이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샌디스크도 3.83%, 사실상 이날 3%대 정도 상승이면 굉장히 강하게 오른 겁니다. 애초에 반장만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한산했기 때문인데요. 이 샌디스크 경우에는 S&P 500에 편입되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이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에서 이 분사한 지 9개월 만인데 이날 웨스턴 디지털 역시나 거의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매크로 지표들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0.17% 내리면서 58달러 선, 여전히 이 배럴당 60달러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주말 사이에 나온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에 오펙 플러스가 내년 1분기 증산 중단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생산량을 동결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 새로운 소식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국제유가는 순간적으로
앞으로의 공급 우려감이 조금은 약간 풀리게 되면서 0.17%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7원 가까이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2,47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기업의 달러 예금이 한 달 사이에 21%나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환율이 오르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오른 상태였다면 예전에 기업들은 차익 실현에 바로 나섰는데 앞으로 이런 고환율 전망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걸 팔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를 쌓아두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에 이 부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안정세를 되찾아갑니다. 0.26% 상승했는데 이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내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암호화폐를 합법화 구간에 들여놓게 되면서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제도권 시동이 걸린 점이 투심에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금이 아니라 은 가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은 선물 가격이요. 벌써 이 주말 사이에 이 온스당 56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서만 거의 94% 이상 급등한 은입니다. 이 국제 은 선물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죠. 오른 이유는 금값과 비슷합니다. 다만 요새 금값은 워낙 고점에다가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 다소 부담스럽죠. 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은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그간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었죠. 이 때문에 소폭 되돌림, 반등하는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슈까지 만나봤습니다.